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지긋지긋한 9월과도 이제 오늘만 보내면 됩니다. 오늘 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추석이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하죠. 그래서 9월달 이 후반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좀 일정들 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IPO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핫했던 이 종목이 오늘 드디어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희망 공모가 최상단인 23,000원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공모가 확정이 됐었고요. 따라서 최저는 13,800원, 최고는 92,000원까지 움직임 나타내게 됩니다. 최근 IPO 시장에도 굵직굵직한 대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쪽도 상당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종목 코드 418470, 오늘 신규 상장하는 디데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 장 마치고 나서 일정이 좀 있네요. 장 마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그리고 메타 쪽에서도 새로운 AI 챗봇 공개한다고 하니까 추석 연휴에 있을 만한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예상을 하신 다음에 추석 이후에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지 함께 좀 반영하는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증시 일단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밀려나는 상황인데요. 금리 부담감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그러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서 코스피 시장은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0.56%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2,448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탄력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면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개인이 8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22억 원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 0.66%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8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5포인트 넘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그나마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탄력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12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이 29억 원, 기관이 70억 원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폭이 크지는 않고 관망세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화학 섹터가 1% 넘는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17%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음식료품 섹터에서도 1.08% 하락세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경기 방어주로 음식료품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서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1%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철강제 공급 우려와 관련돼서 철강 금속 섹터가 오늘도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96% 하락세고요. 유통도 0.9%, 운수창고도 0.89%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섹터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업종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의약품 섹터에서 0.86%의 상승률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의료정밀, 증권, 건설과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소폭의 하락세 포착이 되면서 약보합권 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종목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엇갈리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8% 상승하면서 그나마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8%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 일부 유입이 되면서 69,000원 선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셀업체들 살펴보도록 하죠. LG 에너지솔루션이 0.84% 하락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1.92%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18% 하락세 연출해 주면서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고요. 49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1.9% 하락하면서 약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36만 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0.94% 밀려나면서 52만 원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고요. 52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경우 현재 0.2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16% 소폭 반등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9만 1,2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같은 완성차 부품 기업 같은 경우 0.41% 하락하면서 2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셨을 때에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도 셀트리온이 0.44% 상승불 켜내면서 13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는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0.11% 상승한 8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지속적인 약세입니다. 0.79%까지 하락세 이어가면서 25만 3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DX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받으면서 0.38% 오르고 있고요. 강보합권 수준에서 52,4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는 2차전지 소재 내에서 0.06%가량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17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보합권 수준 나타내주면서 잠잠한 흐름 받아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0.31% 소폭 상승해주면서 64,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는 보합권이고요. 알테오젠 3.32% 상승세 받아가면서 6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어제는 2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3%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0.8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16만 5,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1%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11만 3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1.9% 하락하며 12만 8,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HPSP가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도 보합권과 강보합권 수준 오락가락하면서 현재는 0.2%가량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먼저 매를 맞아서인지 오늘 그래도 괜찮네요. 미증시는 1% 넘게 밀렸는데 오늘 양지수 밀려 내려가면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상승 전환까지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만 더 힘내면은 빨간불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시장 나란히 0.2%대 하락입니다. 키워드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개별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재를 호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급등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하나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의 한올바이오팜하고요. 앞서서 레포트도 전해드렸고 그리고 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한올바이오팜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속에 다른 이 사이즈 큰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유한양행 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 쪽으로도요. 올리패스가 중국에서 특허 취득했다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최근 연일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있고 호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키워드는 정치 테마입니다. 이 이재명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에 대해서 불구속 심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 밖에 그동안에는 이 아무래도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그런 대안 성격의 종목군들은 오늘장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 섹터 이쪽도 좀 눈길을 끕니다. 물론 뭐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는 이 개별적인 이 회사에 국한된 재료라고는 하지만 다른 종목 뭐 한주 라이트 메탈이나 다이캐스팅 만들고 이런 업체들인데 이쪽으로도 강한 움직임, 뭐 이원 컴폰텍도 그렇고 몇몇 이런 자동차 부품 섹터의 강세 흐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이 자체적으로 AI 영상에 특화된 NPU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보기 전에 코스닥 상승 전환 살짝 나왔습니다.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 속에서도 칩셋 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와 관련해서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칩셋 미디어가 세계 최초로 영상 특화 AI NPU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14% 넘게 급등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4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GPU 대비 10배 빠른 연산 속도 등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반도체 분쟁 속에서 수혜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칩셋 미디어뿐만 아니라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2.3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3,7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칩셋 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투자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좋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인 텔레칩스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세대 CPU입니다. CPU에서 이제 여기에다 그래픽 기능 합해진 게 GPU고요. GPU 다음 세대로 멀티, 그러니까 CPU를 한 공간에 이렇게 많이 묶어놓은, 그래서 기능이 훨씬 더 배가된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PU 개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쪽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고 이 흐름이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죠. 주가 상승 4거래일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칩셋 미디어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이제 시간에서도 네. 좀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갔고 장중에도 뭐 굉장히 좀 강세가 나타났죠.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이걸 네. 다시 뉴스를 뭐 재해석해서 다시 지금 들어간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이 뉴스가 9월 달에 나올 거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저번에 언제나 한번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일단 뭐 가진 자의 영역이 아니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한번 그러면 한번 눌린 구간이라 한번 조금 하락하면은 한번 들어가 보자. 예전에 프로텍 같은 경우도 나올 수는 있어요. 뭐 계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관심권에 둬보고 한번 네. 나중에 한번 주가 빠지면 한번 대응해보자,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기다렸던 호재가 나온 건데 그런데 좀 타이밍이 애매하죠. 바로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주식을 포지션을 상당 부분 줄여놓은 투자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연휴 이후에 뭐 잠깐 강세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좀 미리 앞당겨줄 수는 좀 있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 만기를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뭐 옵션 만기라든가 네. 뭐 선물 옵션 만기 매달 찾아오는데, 만기일까지 뭐 한글날도 빼고 뭐 개천절 빼고 연휴 빼고 이러면은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아요. 다음 주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하락보다는 그냥 박스권에서 조금 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선취마가 좀 먼저 좀 들어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겠습니다. 워낙에 좀 뜨겁습니다. 오늘장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한올바이오 파마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이고요. 시장에 자금이 하나가 요즘 워낙에 악재가 많다 보니까 호재 하나 나오니까 이쪽을 싹 쏠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래 대금도 167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문 잔량은 한 300만 주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장에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 항체 임상 일상 긍정적으로 초기 결과가 나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약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아웃 해놓은 그 항체가 지금 계속해서 초기 성과가 좋다라는 내용들 나타나고 있고요. 경쟁사가 M&A 이슈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슷하게 저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한올바이오파마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타나면서 오늘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부터 볼게요. 현재 위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도 이 종목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네요. 일단은 뭐 전고점을 그냥 바로 상한가로 그냥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네. 아침 10초가로. 근데 뭐 지금 뉴스들 뭐 리포트들이 이제 오늘 한 증권사에서 한 3개 네. 정도에서 뭐 나온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뭐 일단 뭐 좋은 내용이긴 한데 뭐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점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거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일단 수급으로 본다면은 그 전에 뭐 어떤 특별히 막 매집을 해놔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매집을 해놔가지고 막 뭐 먼저 뭐 미리 올린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점 상한가가 오늘 마감을 한다. 네. 그러면은 추후에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이게 단발성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뭐 한 일주일이나 뭐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봤는데 이뮤노반트가 간밤에 100% 올랐네요. 주가가 97% 올랐습니다. 이 재료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초기 결과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뮤노반트 주가 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시세를 좀 잘 즐기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지금 상승률로 봤을 때도 뭐 피메이시스 좀 생소하긴 하실 텐데 불임 치료제 하는 업체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900 가는, 급등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쪽 흐름이 좋습니다. SK바이오팜도 약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쪽으로도 1% 중후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의약품 업종지수가 전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대웅하고 대웅제약이 좋네요. 이쪽은 네, 지금 뭐 학술대회 참가한다. 뭐 이 정도의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약세 장세 속에서 대안이 좀 돼줄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뮤노반트 그거 100% 오른 거 말고는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뭐 그렇게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 네, 큰 종목은 그러니까 아니고. 뭐 대형 제약사들은 뭐 그렇게 좋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일단은 뭐 SK바이오팜도 오늘 뭐 그래도 한 3% 정도, 2% 중반대 오르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계속 뭐 주목을 받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일단은 너무 예전보다는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든가 뭐 분위기는 조금씩 계속적으로 엮어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뭐 일단은 제약바이오 뭐 긍정적으로 네. 접근을 하는데 뭐 네. 쫓아 사지는 말자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얘기했듯이 좀 예외를 둬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놓쳤네요. 대웅하고 대웅제약이 왜 강한가.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30.85%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좀 묶이면서 자칫 좀 놓칠 뻔했는데 한올바이오파마
주들과 관련해서 또 대형 그룹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은 플러스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가온칩스는 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어제 좀 올라서 어제 시장 대비 한미반도체 좋았거든요. 오늘은 1% 정도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시장이 크게 밀리는데 사실 반도체주들은 오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밀리지도 않더라고요. 네. 뭐 2차 전지 쪽은 많이 밀렸지만 반도체 네. 쪽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버티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뭐 소부장 주식들 근데 요즘 소재 쪽은 좀 안 좋은데 뭐 장비주들 같은 건 좀 그래도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소재 쪽이야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회복이 빨리 안 되니까 지금 소재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은 뭐 주가 약세는 뭐 타당하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좀 버티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이쪽까지 무너지면은 지수 급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지금도 많이 빠져 있지만 또 한 차례 더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반도체 주식들을 한번 대응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과연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포드와 CATIL의 합작 공장 설립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국내 2차 전지는 이참에 조금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봤는데 기대가 무색하게 오늘도 약합니다. 삼성 SDI 재차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오늘 50만 8천 원 신저가 썼고요. 50만 원권 위협받고 있습니다. LG화학도 52주 신저가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셋업체들도 신저가를 면치 못하고 있고 소재 섹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고공행진을 펼치던 2차 전지주들이 신저가 리스트에 슬슬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반등 디데이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뭐 일단은 2차 전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많이 빠지면 한번 큰 폭으로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는 뭐 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뭐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큰 폭으로 한번 오른다면은 뭐 물량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저는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가기에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일단은 불확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 공매도도 좀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좀 접근을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봇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5일 상장이니까요. 거래일로 따지면은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 4일 이렇게 2거래일 정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대응할 수 있는 2거래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늘장도 로봇주들 일단 강하게 출발합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약했죠. 급락했던 유진 로봇입니다. 어제 21% 급락이 나왔고요. 유진 로봇 하면은 가정용 로봇으로 유명한데 그 사업을 접겠다. 그리고 이후에 AS 사업은 유진하는데 이쪽 가정용 로봇 안 한다 얘기를 하면서 청소용 로봇입니다. 사업 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일단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습니다. 4%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T로보틱스나 로보스타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쪽에서는 SPG 많이 보시죠. 오늘도 SPG는 좋네요. 4%가량의 상승 움직임이고요. SBB테크 넘어갑니다. 3%가량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그런데 요즘에 전강 후약인 날들이 많았고 또 어제 이 시간에 질문 드렸을 때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뭔가 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동일한 시각이신가요? 네, 뭐 일정 매매는 동일한데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니까 뭐 그 전까지는 뭐 일정 부분 강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 이후에 만약에 10월 5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엄청난 강세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하지만은 저는 빠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뭐 계속 들고 가셔도 저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홀딩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특징주 하나 더 정치 테마 보겠습니다. 테마주가 늘 어려워서 시세가 과연 유지가 될까 좀 보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유지가 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이 나옵니다. 거의 뭐 기사회생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에이텍 보겠습니다. 26% 급등합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이 구속수사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 수준의 고점을 뚫었습니다.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50일주 신고가입니다. 에이텍 급등 2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텍 TN 쪽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도 계속 강한 움직임. 에이텍 TN의 에이텍 모빌리티 이름 바뀌었죠. 11% 급등을 하면서 닷새 만의 상승으로 전환되며 거의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동신건설도 대표적이죠. 이 종목은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반등, 역시나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엔트 전공도 11%, 카스 보겠습니다. 현재 카스도 6%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CS 이 종목도 한 1.5%. 선발주자 쪽으로는 여전히 양봉으로 강한데 후발주자 쪽은 음봉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치 테마 요동치네요. 기사 짧게네요. 뭐 네. 내용 뭐 저기 이재명 그 대표 불구속 처리 때문에 뭐 그런 건데 뭐 항상 어렵죠. 정치 테마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동치기도 하는 건데 뭐 일단은 뭐 같이 엮여 있으면 지금은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고 일단 저는 뭐 정치 테마는 그냥 항상 네.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전에 상승부를 약간 켰다가 다시 하락 전환돼서 약부하권에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1,350원을 뚫었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1,348원 수준에서 하루 만에 10원 넘게 급등하는 모습에다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지를 않네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름세를 나타내며 증시에도 다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장 전체적으로 추석 직전에 해주실 만한 투자 팁이 있다면요? 일단은 뭐 좀 관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관망. 추석 전에 뭐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일단 관망하시는 수밖에 없고 이따가 뭐 오후에 소폭 또 반등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기존에 이제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던 1,343원 선입니다. 그냥 거기를 바로 뚫어버렸어요. 네. 별다른 저항도 없이 지수가 어제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밀리면서 그냥 바로 뚫어버렸고 오늘도 상승. 뭐 환율이야 지금 지속적으로 좀 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시는 거는 뭐 그냥 손절 빨리 못 하신 것들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냥 지금 관망이다 뭐 적극적으로 뭘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